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 만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후후. 네, 언젠가 정직원이 되길 고대하는 인턴 초짜 MC 신민철입니다. 밥보다 책이 더 소중한 문학과 음악의 요정 강백수입니다. 쩔만큼 쩔은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네요.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는 시간이 더 빨리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벌써 날씨도 약간씩은 선선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아, 저 요새 이제 다스베이더 여러 회 하니까 네. 주변에서 저한테 자소서 들고 오는 친구들이 생겨요. 오. 네. 나는 가수인데 그래서 어떤 코멘트를 좀 해주셨어요? 이 말하면 사람들이 우아해요. 기업에 대한 로열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업에 대한 로열티. 예. 진짜 우리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 선생님이 아주 많이 강조하시는 그쵸.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은 협업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야. 아, 나는 네. 이런 것들 진짜 서당계 몇 개월이죠 저희 이제?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부분들을 촉촉촉촉 뽑아서 촉촉촉 찝어서 저희가 완전 개조시켜드리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는 9월 특집 라운드 2. 띵띵띵. 네. 올해는 집보하자. 제발. 이제 너무 지쳐가고 계세요. 제발 좀 가자 이거죠. 우리 그런 로망들 있잖아요. 이번 명절에는 정말 우리가 준비하느라 못 갔지만 그렇죠. 두 손 무겁게 해가지고 엄마 나왔다 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죠 집에. 네. 진짜 가줬으면 좋겠어요. 2019년이 가기 전에는 반드시 취업을 뽀개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오늘도 취준생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소서 프로필. 오늘 아주 기우미가 왔어요. 네, 오늘은 이름이 닉네임으로 좀 보내주셨어요. 닉네임 연꾸님이 보내주셨고요. 연꾸님. 끼우. 네, 학력은 경북소재대학 졸업이고요. 나이는 25살입니다. 귀여울만 하네요. 예. 네, 지원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리고 향후 지원 기업은 공기업 사무직이고요. 특이사항은 대학생활 동안 동아리,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서 자소서 소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민혁 쌤 강의를 들으면 이해는 되긴 하지만 비슷하게 따라 쓰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세 번째 취준인데 자소서 시즌만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습니다. 연꾸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경험 부족으로 네. 자소서 소스가 별로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겠죠? 이렇게 참 난감한 상황일 것 같은데 두 분은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 들으셨나요? 백수 씨 어때요? 이 사연 자체가 네. 사실 저랑은 완전 정반대의 대학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노느라 바쁘셨죠? 전 공부 빼고 다 했어요. 저는 그런 게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것저것 하느라 바빴던 것은 좋지만 네.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또 근데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다른 활동을 적게 한 친구들은 또 그 나름의 또 고충이 또 있나 보네요. 네. 그렇겠죠.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건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네.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경험의 소재보다는 얼마나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뭐 그런 키워드에 대한 증명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평가자는 결과적으로 우리 지원자들의 경험의 차별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행동에 대한 방법, 그 구체적인 노하우들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많이 강의를 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뼈대가 부족하니까 네. 그러한 살을 붙이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하지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뭐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경험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더 가산점을 주는 그런 평가 지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믿어주시고요. 다만 여기 보니까 강민혁 쌤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되긴 하지만 비슷하게 따라 쓰는 것 같다 걱정이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쓰시게 되면 100% 망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따라 쓰기 때문에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예, 자소서가 작성이 저는 되니까요. 이제 말 그대로 사례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사례를 이해하라는 것은 그 사례를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사례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그대로 따라 쓰게 되면 이거는 진짜 100점 100패입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똑같아지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누가 댓글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적어주셨어요. 의미 있는 말이라고요? 자기소개서가 아닌 남의 소개서가 되는 현실이라고 적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영상이나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여버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방금 백수 씨가 이제 네, 의미 있는 찔끔해가지고 말씀이라고 하셔가지고 백수 씨 머리 가발 같아요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솔직한 댓글들 아주 좋은 거고요. 네, 환영합니다. 자기소개서 쓸 때도 이렇게 거침이 없어야 돼요. 제가 근데, 최근 예. 몇 년간 가장 거액을 들인 헤어스타일인데 제발 제 머리에 관심 좀 꺼주세요. 여러분들의 취업이 중요해. 지금 제 헤어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네, 영구 학생이 지원한 분야가 공기업 사무직이에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자격을 좀 갖춰야 될까요? 보통 사무행정직 하면 경영, 경제, 그리고 뭐 법학, 그다음에 행정 관련된 이해도가 있는 게 지식적 측면에서는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공사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한국사, 그다음에 컴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전산 회계라든지 뭐 이러한 자격증들을 굉장히 많이 우대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격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원 세부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좀 학습할 수 있는 외부 교육 과정이라든지 학점 은행제라든지 이제 그러한 교과목들을 또 이수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말 자체는 좀 익숙해요. 그렇죠. 많이 들어본 느낌인데 또 막상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를 생각해 보면 약간 좀 깜깜하거든요. 네. 어떤 곳인가요?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국민연금,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이제 말 그대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해당되는데 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률이 높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채용 규모에 따라서 경쟁률이 굉장히 좀 많이 나뉘고요. 직무마다도 굉장히 많이 나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30, 40대 1의 경쟁률을 보일 때도 있고요. 그보다도 높은 경쟁률을 보일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경쟁률과 관련해서 그 알리오라는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공기관의 이제 경영 공시를 오픈한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을 검색해 보시면 실제 과거에 채용했던 채용 공고가 나오고요. 네. 채용 공고 및 해당 직무별로 구체적으로 경쟁률이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찮아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관심 있는 직무나 관심 있는 공공기관의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좀 더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남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경쟁률 기억하려면 이제 딱 좋은 방법이 있네요. 경쟁률을 거기 사이트 알리오에 뭐였지? 올리오. 네. 뭐였지 하는데 알리오 올리오 생각하면 알리오 그쵸. 가서 딱 보면 되겠네요. 네. 경쟁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자소서 문항도 까다롭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가 항목이 총 4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항목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공단에 그리고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어떤 노력을 했느냐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의 능력과 이 직무 수행 능력이 강조돼야 돼요. 그러면 이 근로복지공단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얘기하라고 하면 과거에 여러분들의 이 공단과 관련된 아름다운 혹은 좋지 않았던 추억을 자꾸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글자 수도 너무 많이 할애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비전에 공감한다는 정도로 일단은 목표를 잡아주시고요. 해당 분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비전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단 이 지원 분야를 선택했다라는 논리를 펴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좋은 자소서를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자원관리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자원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작성하기가 좀 쉽지 않은 항목이라서 오늘은 뒷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지원자라고 한다면 단골 질문에 해당되는 갈등 관리 경험이에요. 이제 두 분께서도 제가 워낙 이 갈등 관련된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는 보통 목표의 불일치, 방법의 불일치, 역할의 불일치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객관적인 주장만을 펼치기보다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적절하게 조율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공공기관 지원자라면 갖춰야 되는 이 직업기초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직업윤리 능력에 포함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법을 사용하지 않고 원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과제나 업무를 처리한 사례잖아요. 이 항목에서 거침없이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이제 원칙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느낀 건데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윤리의식을 강조한다는 느낌도 조금 받아요, 저는요. 네.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정성이 중요한 기관들이다 보니까 반드시 좀 윤리의식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 두 분 다 읽어오셨죠? 네. 네, 오늘도 두 분의 20자 총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 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20자 딱 맞춰서 준비를 해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빨리 도망치세요. 콤마 빌런이 나타났어요. 가끔씩 이제 문장에 불필요한 콤마들 너무 많이 쓰는 분들 계세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분이 나타났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강쌤은 한번 20자 총평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햄버거 먹고 싶은 사람에게 짜장면을 사다 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오, 이 짜장면은 웬만큼 만들긴 했어. 네. 근데 어쨌든 난 햄버거를 먹고 싶단 말이야. 근데 왜 걔한테 자꾸 짜장면 주냐 말이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평가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소서를 좀 썼기 때문에 의도에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소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모두 좋은 결과를 얻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요.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희가 한번 힘을 북돋아주는 의미에서 응원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뱀! 뱀! 예.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 및 한정된 시간, 정보, 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겨내고 주어진 업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라는 근로복지공단 자소서 2번 항목입니다. 네, 그러면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뭘 묻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입사하게 되면 어차피 너한테는 예기치 못한 업무가 주어질 거야. 그다음에 너한테 새로운 업무나 예기치 못한 업무가 주어질 때는 항상 좋은 조건은 아닐 거야. 그럴 때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너 일이 되게 힘들 건데. 네. 아.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큰 틀로 봤을 때 대분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일단 첫 번째로 보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 능력이 보여줘야 되고 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자원 관리 능력이 보여줘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책임감,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능력이면 이걸 다 보여줘야 되느냐? 자연스럽게 자원 관리 능력을 보여주시면 말 그대로 앞에 있는 책임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자원 관리 능력을 집중적으로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자원 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얼마나 그 자원이 부족한지 그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이고 그걸 어떻게 계획에 잡아서 실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게 핵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질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자세히 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저희 한번 자소서 쓰신 거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체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 저는 자발적으로부터
여기까지. 다리 핵공까지.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네. 이 부분을 딱 읽어보면 자원관리 능력이 보이느냐? 안 보여요.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책임감 있게 조직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했다라는 팀워크에 해당되는 네. 혹은 직업윤리 능력, 책임의식에 포함되는 약간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건 자원관리 능력인데 가장 중요한 행동, 생각 부분에 팀워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보여줌으로써 평가 의도를 벗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느낌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 설명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써버리니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팀워크에 대한 바탕으로 좀 더 자원관리 능력을 보여줬을 수도 있는데 앞부분의 상황 설명을 너무 길게 써버리다 보니까 글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또 일반적인 얘기밖에 못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버렸거든요. 그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뭐 증명이라든지 각인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계속해서 첨삭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수 씨는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거슬리는 문장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 콤마 빌런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정말 놀랍게도 이 글에는 모든 문장에 불필요한 콤마가 있습니다. 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하던 네. 때 콤마 여기 하나 있죠. 다음 시간 공부작을 않아. 하지 않아. 두 번째 문장에 있어요. 세 번째 문장에 반드시 있죠. 대답은. 네 번째 문장에도 있고 다섯 번째 문장에도 있고 네. 요 문장에는 네. 2개 있어요. 네. 그래서 문장이 6개인데 불필요한 콤마가 7개 발견됐습니다. 네. 근데 콤마가 많은 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콤마를 왜 썼나를 생각해 보면 그 문제점이 드러나는데요. 콤마가 사용됐다는 것은 읽는 이로 하여금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한 장치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 글이 가독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글쓴이가 아는 거예요. 가독성은 왜 나빠지냐면 글 자체가 장황해지기 때문이죠. 문장이 길어져서 그런 거 그렇죠.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문장이 길고 또 문장이 길다는 것은 장황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렇죠. 강 쌤이 말씀하신 이 대서사시와 이 콤마와의 관계는 분명히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를 한다. 아주 그렇게 한 볼 장의 수가 콜라보레이션이 등장했습니다. 네, 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많이 준비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 요새 준비 많이 해요. 여기 이거 대본 보면 아, 저 항상 네, 글도 많이 적어봅니다. 써놓고.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을 하면 될까요, 강쌤? 네. 자, 아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상황은 뭐가 부족한 거겠어요? 지금 사람이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혹은 같은 사람이 하더라도 얼마나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필요한 자원이 시간에 대한 부분인지 사람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기술에 대한 부분인지를 먼저 규정을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적절하게 여기 풀어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우리 직원들이 어떤 역할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계획적으로 한다면 같은 인원으로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적절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다. 약간 이런 관점으로 이게 글이 좀 들어가줬다면 좀 더 자원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여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얘기한 게 너무 길다. 당연히 길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앞부분을 이제 줄이라는 거죠. 이 앞부분을. 지금 줄이면 제 혈압이 올라가니까 이따가 각인 단계에서 제가 몇 가지 문장들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네.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수 씨는 어떤 거를 한번 고치면 이게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장황해지면 그때 꼭 필요한 게 개요 작성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기승전결을 짧게 한번 메모를 해보는 거죠. 이 중에서 내가 여기다 힘을 줘야겠다. 이걸 선택해서 힘줄 부분에 분량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네. 그리고 힘주지 않아도 될 부분에 분량을 줄이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요 작성하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 문장 중에서 예. 내가 희생했다라고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몸으로 때웠다라고 하지 마시고 사람이 빠지긴 했지만 빠진 사람의 역할을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
같은 기존의 인원으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역할 분배의 아이디어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 약간 이런 정도로도 글을 좀 더 써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애 저런 애 말은 많이 했지만 이 연구 학생 참 근데 착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들어요. 네, 되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한 학생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은 분일 거라는 확신이 좀 드는데 네네. 그리고 또 연구라는 닉네임도 너무 귀엽고 귀여워요. 네, 그래서 좀 한번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네요. 남학생일까요? 여학생일까요? 뭐 남학생이면 어떻고 여학생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 귀여운데.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다스베이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를 바로 받아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네, 이거 방송 보고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저희 네. 방송 이렇게 또 지켜봐 주셔서. 네. 혹시 상처받고 그런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매도 먼저 만난 놈이었다고 하반기 시작 전에 네. 평가 받아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 어쨌거나 광탈 자소서를 만나봤는데 네. 떨어졌을 때 많이 좀 좌절하셨나요? 아, 근데 저번 하반기에 처음 취준했을 때는 사기업 쪽으로 하다가 공기업을 이번 상반기에 처음 한 거라가지고 네. 적보 아닌 자소서 붙은 게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10배수였는데 떨어져가지고 왜 떨어졌는지 궁금해서 한번 보내봤어요. 네. 그래서 첨삭을 받아보니까 좀 이제 수긍이 가시나요? 네. 네, 지금 네. 짜장면 맛있게 먹긴 했는데요. 저희 햄버거 먹고 싶었어요. 그런 이야기 같아요. 네. 강쌤 첨삭 받으면서 좀 궁금하고 그런 내용들 좀 있었나요? 네, 제 강점은 고객 서비스나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가 있으면 이 강점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이 강점을 자소서를 쓸 때 사용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본인이 이러한 강점이 있다고 해서 막 강조하려고 하기보다도 이러한 항목을 요구하는 항목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걸 쓰는 것이고 그러한 강점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걸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접에 우리 지원자의 강점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원자가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진 않는데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 항목별로 명확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의도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강점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본인의 그런 강점들을 적절하게 얘기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연구님,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약간 질문이랑 답변이 조금 어긋나긴 했지만 연구님 나름 굉장히 강점이 많은 인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근로복지공단은 그런 연구님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나를 탈락시킨 해야죠, 네. 나를 탈락시킨 근로복지공단한테 대차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상반기에는 울었지만 하반기에는 웃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잘할 거예요. 네. 화이팅! 네, 잘 됐으면 좋겠다. 빨리 끝내야겠네요. 네, 네, 연구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네. 노래 불렀는데 뚜뚜뚜 연구님, 이제 하반기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한테 또 좋은 소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 좋은 소식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열심히 네, 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주 밝아. 네, 좋은 에너지가 팍팍 그러니까 느껴지네요. 이런 게 중요하거든. 이런 이런 게 좀 정말 같이 해주지 그랬어요. 아, 진짜. 가수는 노래를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맞네. 네. 네, 제가 좀 함부로 불렀네요.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데 저 가수예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문제 의도도 파악하고 증명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스법칙 세 번째를 가봐야겠죠. 다스법칙 세 번째, 각인시켜라입니다. 각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요, 강쌤? 갑작스러운 신입 직원의 이탈을 대신에 자발적으로 연장 근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해서 전체 내용을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두 갈씩처럼 보이긴 해요. 근데 앞에서 명확하게 키워드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냥 여기서 두 갈씩 생략하고 이런 것도 생략하고 그냥 주방 아르바이트 당시 신입 직원 이탈로
문제가 발생했다. 끝. 상황 설명은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셔야 되지. 전화해서 안 받고 이런 건 얘기는 안 해도 된다. 그건 좋지 않았던 추억으로만 간직하시고 그 부분을 다 날려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글자 수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야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 중요한 부분에서 얼마나 행동 중심으로 글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다스 3법칙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지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팁이나 어드바이스가 있다면 강쌤 혹시 해주실 게 있나요? 네, 이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고용보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너무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역량이 분산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을 입사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관련 공공기관도 폭넓게 바라보면서 지원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어드바이스 또 감사드립니다, 강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근로복지공단 공채에서 광탈한 우리 연구 학생의 자소서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뭔지 한 번씩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백수 씨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어떤 부분을 보여줄 것인지 선택을 해서 그 부분에 확실하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과 집중 키워드로 저는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귀한 손님을 초대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본인이 평상시에 햄버거를 되게 잘 만들어요.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초대받는 손님이 그 서양식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그래도 내가 정말 잘하는 걸 해가지고 그분한테 줄 건지 대접을 할 건지 아니면 그분에 맞춰서 내가 조금 서툴더라도 어떻게든 그분 입맛에 맞는 메뉴를 선택을 할지. 취업은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강점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한 강점을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강점을 원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냥 무조건 던지면서 하나 걸려줘라. 그거는 제가 볼 땐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을 보여는 주되 그 강점이 왜 그 기관, 그 직무에 필요한지의 논리는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 항상 내 기준도 있지만 그 직무와 회사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좀 더 내가 적합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요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내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뺨! 난 안 할래.